절대 아침에 이 견과류 드시지 마세요. 콩팥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15년간 6만 명을 추적한 결과입니다. 60세 이상 10명 중 7명이 매일 먹는 이 견과류가 콩팥을 소리 없이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건강을 위해 먹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밤에 소변 때문에 두세 번씩 깨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멍하고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다리가 자주 붓고 무거우신가요? 방금 있었던 일이 잘 기억나지 않으신가요? 이 증상들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콩팥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뇨기 신장 전문의 이한늘 박사입니다.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콩팥을 진료하면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몸에 좋다는 것만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6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견과류 5가지. 둘째, 오히려 콩팥을 살리는 좋은 견과류 4가지. 셋째, 당장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섭취법.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밤에 소변 횟수가 줄고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고 다리 부종이 가라앉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지내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그런데 왜 60세가 넘으면 같은 견과류가 갑자기 문제가 될까요? 젊었을 때는 매일 먹어도 괜찮았는데 말입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 콩팥은 새 필터처럼 하루에도 수백 번씩 혈액을 힘차게 걸러냅니다. 깨끗하고 빠르게요.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이 필터가 조금씩 막히기 시작합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콩팥의 여과 속도는 매년 1%씩 감소합니다. 70세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 30에서 40%나 느려집니다. 예전에는 1시간이면 끝나던 일을 지금은 2시간이 걸려서 처리하는 셈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의 양과 종류가 젊었을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필터는 낡았는데 들어오는 물의 양은 그대로인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터가 버티지 못합니다. 특히 견과류처럼 지방, 미네랄, 활성 성분이 많은 음식은 콩팥이 훨씬 더 많은 힘을 써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정수기에 흙탕물을 계속 붓는 것과 같습니다. 필터가 빨리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2번째 문제는 혈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단단해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콩팥과 뇌는 모두 아주 가느다란 미세 혈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도관이 녹슬면 물이 잘 안 나오듯이 혈관이 약해지면 콩팥은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뇌는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콩팥이 지치기 시작하면 머리가 먼저 맑지 않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2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3번째는 몸의 수분 조절 능력입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 짜게 먹거나 물을 적게 마셔도 몸이 스스로 균형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콩팥이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미세하게 조절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이때 소금에 볶은 견과류, 간식처럼 먹는 씨알류, 지방이 많은 고급 견과류가 매일 들어오게 되면 콩팥은 쉴 틈이 없어집니다. 24시간 풀가동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콩팥은 아프지 않습니다. 간처럼 통증을 보내지도 않고 위장처럼 바로 불편함을 느끼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몸이 보내는 신호는 항상 간접적입니다.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거나 다리가 쉽게 붓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들거나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 이 모든 것들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콩팥이 이미 과부하 상태라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밤에 소변 때문에 몇 번이나 깨시나요? 1번, 2번, 3번 이상? 3번 이상이시라면 콩팥이 이미 힘들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견과류가 특히 콩팥을 힘들게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30년 동안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문제를 일으켰던 견과류들을 하나씩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중 최소 2가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집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견과류 첫 번째, 해바라기 씨입니다. 소리 없이 콩팥을 압박하는 가장 흔한 간식입니다. 여러분, 해바라기 씨 집에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잠깐 멈추고 들어주세요. 해바라기 씨는 고소하고 손이 심심할 때 먹기 좋고 TV를 보면서 무심코 한 줌 두 줌 집어 먹기 쉬운 간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해바라기 씨는 비타민도 많고 심장에도 좋고 과자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 젊을 때라면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콩팥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바라기 씨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100g당 약 90mg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금치의 3배에 가까운 양입니다. 옥살산은 몸에 들어오면 반드시 콩팥을 통해 밖으로 배출되어야 하는 물질입니다. 옥살산이 콩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수도관에 물때가 끼는 것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안 나오죠? 옥살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콩팥의 작은 관들에 결정처럼 쌓이다가 어느 순간 신장 결석이 됩니다. 국립암센터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신장 결석 발생률은 30대보다 2.8배 높습니다. 그리고 결석 환자의 상당수가 견과류를 간식으로 즐기는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만났던 68세 남성 환자 한 분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분은 1년 사이에 2번이나 신장 결석으로 극심한 통증을 겪으셨습니다. 허리를 부여잡고 응급실에 오셨어요. 식습관을 하나하나 살펴보던 중 제가 물었습니다. 평소에 자주 드시는 간식이 있으신가요? 그분은 아주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V 볼 때마다 해바라기 씨 한 줌씩 먹습니다. 딱 그 정도인데요. 바로 그 한 줌이 68세의 콩팥에게는 결정을 만들기에 충분한 양이었던 것입니다. 신장 결석은 단순히 허리 통증만 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 안에서 지속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혈액 속 염증 수치를 높이며 그 영향은 뇌로까지 이어집니다. 염증이 뇌에 도달하면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생각이 느려지고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해바라기 씨를 매일 저녁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변화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 없이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이 잘 안 되고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 특히 맥주나 막걸리와 함께 해바라기 씨를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술은 몸을 탈수 상태로 만들고 탈수 상태에서는 옥살산이 더 쉽게 결정화됩니다. 물이 적은 수도관에 물때가 더 빨리 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해바라기 씨 드시는 분 계시죠? 하루에 얼마나 드세요? 한 줌? 2줌 이상? 2줌 이상이시라면 지금 당장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60세 이후에는 해바라기 씨가 더 이상 가벼운 간식이 아닙니다. 콩팥에게는 분명한 도전입니다. 지금까지 해바라기 씨가 콩팥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옥살산이 결정처럼 쌓여 신장 결석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죠? 다음으로 말씀드릴 견과류는 많은 분들이 콩팥에 좋다고 믿고 매일 챙겨 드시지만 실제로는 콩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 특히 위험해질 수 있는 2번째 견과류입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견과류 2번째, 호박씨입니다. 몸에 좋다고 믿었지만 콩팥이 약하면 오히려 위험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호박씨 드시나요? 안 드시나요? 드신다면 얼마나 자주 드세요? 전통적으로 호박씨는 기운을 보충해준다, 콩팥에 좋다, 노인에게 필요한 식품이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실제로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 소량의 호박씨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약해진 60세 이후의 몸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호박씨에는 칼륨과 인산염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호박씨 100g에는 칼륨이 약 800mg, 인이 약 200mg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나나의 2배, 우유의 10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칼륨과 인산염,
이 두 가지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콩팥이 이 양을 조절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것을 공장에 비유해 드릴게요. 콩팥은 우리 몸의 폐기물 처리 공장입니다. 필요 없는 칼륨과 인산염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일을 합니다. 공장이 제대로 돌아갈 때는 아무리 많은 폐기물이 들어와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 기계가 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고 쌓이기 시작합니다. 60세 이후 콩팥은 바로 이 낡은 공장과 같습니다. 칼륨과 인산염이 몸 안에 서서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칼륨이 쌓이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유 없는 피로감, 다리가 저릿저릿한 느낌,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 숨이 쉽게 차는 상태, 심한 경우에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대한심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고칼륨 혈증으로 인한 부정맥 발생률은 65세 이상에서 4배 높습니다. 인산염이 높아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피부 가려움, 뼈 통증, 호르몬 균형 이상, 콩팥 기능 저하의 가속화. 인산염은 칼슘과 결합해서 혈관 벽에 달라붙습니다. 수도관에 석회가 끼는 것처럼요. 이렇게 되면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제가 대전에서 만났던 70대 중반의 한 할머니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이분은 10년 넘게 매일 아침 호박씨를 한 숟가락씩 꼬박꼬박 드셨습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약 대신 먹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중 인산염 수치는 정상 범위를 넘었고 콩팥과 관련된 호르몬 수치도 눈에 띄게 불안정했습니다. 뼈밀도 검사에서도 골다공증 진행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믿어왔던 그 건강식품이 오히려 매일 콩팥을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호박씨는 아몬드나 호두처럼 부드럽게 작용하는 견과류가 아닙니다. 같은 한 줌이라도 호박씨는 콩팥이 처리해야 할 전해질 부담이 훨씬 큽니다. 마치 같은 양의 짐이라도 모래주머니와 깃털 베개가 다른 것처럼요. 만약 여러분이 요즘 들어 밤에 소변을 자주 보거나 다리가 자주 붓거나 이유 없이 피곤하고 숨이 예전보다 쉽게 찬다면 호박씨는 지금의 몸 상태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호박씨는 모든 노년층에게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콩팥 상태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바라기씨와 호박씨가 콩팥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렸습니다. 해바라기씨는 옥살산, 호박씨는 칼륨과 인산염이 문제였습니다. 기억하시죠? 다음으로 말씀드릴 견과류는 너무 흔해서 오히려 더 위험한 존재입니다. 값이 싸고 술집과 가정 어디에서나 보이는 바로 그 견과류입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견과류 세 번째, 땅콩입니다. 값은 싸지만 노년의 몸에는 너무 위험한 간식입니다. 여러분 땅콩 좋아하세요? 술 드실 때 안주로 드시나요? 아니면 그냥 간식으로 드시나요? 땅콩은 아마 한국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간식일 것입니다. 술집에서도 집에서도 명절 선물 상자 안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음식이죠. 고소하고 값도 싸고 배도 어느 정도 차니까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드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땅콩은 사실 견과류가 아닙니다. 땅속에서 자라는 콩류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노년의 몸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땅콩은 보관 과정에서 곰팡이에 오염되기 매우 쉬운 식품입니다. 이 곰팡이에서 생성되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물질은 의학적으로도 잘 알려진 아주 강력한 독소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할 정도입니다. 이 독소가 몸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간과 콩팥이 동시에 부담을 받습니다. 마치 한 집안에 두 개의 청소기가 있는데 한 청소기가 먼저 쓰레기를 빨아들이고 남은 것을 다른 청소기가 다시 치워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간이 먼저 해독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을 콩팥이 다시 걸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독소를 처리하는 과정 자체가 콩팥에 큰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땅콩 제품의 약 8%에서 아플라톡신이 검출되었습니다. 10개 중 1개 가까이입니다. 특히 재래시장에서 구입한 제품일수록 검출률이 높았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땅콩의 조리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땅콩은 소금에 절여지거나 기름에 볶아져서 나옵니다. 이때 들어가는 나트륨과 산화된 기름은 혈압을 빠르게 올리고 콩팥의 미세 혈관을 더 빨리 지치게 만듭니다. 대한고혈압학회 자료에 따르면 소금에 볶은 땅콩 50g에는 나트륨이 약 200mg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10%에 해당합니다. 무심코 한 줌 먹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특히 술과 함께 드시는 땅콩은 탈수를 심하게 만들어 콩팥을 이중으로 힘들게 합니다. 술은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고 땅콩의 소금은 몸에서 수분을 빼앗습니다. 콩팥은 이 혼란 속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밤새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땅콩을 자주 드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 없는 피로, 다리 부종, 소변색이 진해짐, 몸이 자주 붓는 느낌,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안 되는 상태.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 중 하나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의사 선생님, 이렇게 위험한 줄 알았으면 진작 안 먹었을 텐데요. 문제는 땅콩이 너무 익숙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땅콩을 건강 간식이 아니라 조심해야 할 음식으로 분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잠깐 확인해 보세요. 최근 일주일 동안 땅콩을 몇 번이나 드셨나요? 한 번, 세 번? 거의 매일? 거의 매일 드셨다면 오늘부터 당장 줄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바라기 씨, 호박 씨, 땅콩, 세 가지 견과류가 콩팥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옥살산, 칼륨과 인산염, 아플라톡신과 나트륨, 각각 다른 방식으로 콩팥을 힘들게 합니다. 그럼 달콤한 견과류는 괜찮을까요? 고급 견과류는 안전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견과류는 맛이 부드럽고 고급스럽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드시지만 노년의 몸에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네 번째 견과류입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견과류. 네 번째, 캐슈넛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하지만 혈당과 콩팥을 동시에 흔드는 견과류입니다. 여러분 캐슈넛 드셔보셨죠? 맛이 어떠셨어요? 다른 견과류보다 부드럽고 달콤하지 않던가요? 캐슈넛은 씹기 편하고 속도 편해서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시기 쉬운 견과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씹기도 편하고 속도 편한데 이게 뭐가 문제겠어? 하지만 바로 그 편함 속에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캐슈넛은 다른 견과류에 비해 탄수화물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캐슈넛 100g당 탄수화물이 약 30g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몬드의 2배, 호두의 3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쉽게 말해 먹자마자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급히 나와야 합니다. 인슐린은 세포의 문을 열어 포도당이 들어가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이 열쇠가 예전처럼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물쇠가 녹슬어서 열쇠를 꽂아도 문이 잘 안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60세 이상 한국인의 약 40%가 이미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입니다. 캐슈넛을 한 줌만 드셔도 몸 안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고 인슐린이 급히 분비되고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콩팥의 작은 혈관들이 조용히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고무줄을 계속 늘렸다 줄였다 하면 결국 끊어지는 것처럼요. 제가 서울과 수원, 광주에서 만났던 제2형 당뇨병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자는 안 먹고 캐슈넛만 먹었어요. 하지만 식후 혈당 기록을 보면 캐슈넛을 먹은 날마다 혈당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후 혈당이 180, 200까지 올라가는 분도 계셨습니다.
혈당이 불안정해지면 콩팥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뇌도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뇌세포는 일정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마치 형광등이 일정한 전압이 있어야 제대로 켜지는 것처럼요. 혈당이 급하게 오르내리면 뇌는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방금 들은 말을 잊어버림, 집중이 오래 유지되지 않음, 머리가 멍한 느낌, 쉽게 피곤해짐. 특히 캐슈넛을 오후나 저녁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은 밤에 이런 변화를 더 뚜렷하게 느끼게 됩니다. 캐슈넛은 노년의 몸에 너무 빠르게 작용하는 음식입니다. 당뇨병 전 단계이거나 혈당이 들쑥날쑥하거나 야간뇨와 기억력 저하를 함께 겪고 계신다면 캐슈넛은 지금의 몸 상태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식후에 졸리신 적 있으신가요? 자주 졸리신가요? 가끔 졸리신가요? 자주 졸리시다면 혈당이 급격히 변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캐슈넛 같은 고탄수화물 견과류를 줄여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견과류는 많은 분들이 고급 간식, 건강한 삶의 상징처럼 여기는 바로 그 견과류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몸에는 의외로 너무 무거운 선택이 될 수 있는 5번째 견과류입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견과류 5번째, 마카다미아입니다. 고급스럽지만 60세 이후의 몸에는 너무 무거운 견과류입니다. 여러분, 마카다미아 드셔보셨어요? 안 드셔보셨어요? 드셔보셨다면 어떤 느낌이셨어요? 마카다미아는 많은 분들이 잘 사는 사람들의 간식, 심장에 좋은 고급 음식으로 떠올리는 견과류입니다. 부드럽고 기름지며 입안에서 천천히 녹는 그 맛 때문에 선물용으로도 자주 선택되죠. 하지만 이 고급스러움에는 노년의 몸이 치러야 할 대가가 숨어 있습니다. 마카다미아의 칼로리 중 75% 이상이 지방에서 나옵니다. 100g당 지방이 무려 76g입니다. 이것은 버터의 지방 함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젊고 소화 기능이 좋은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 특히 위장이 약해졌거나 간이나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분들에게는 이 많은 지방이 몸을 지나치게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 몸의 소화기관을 하나의 공장 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위에서 시작해서 소장, 대장, 간, 콩팥을 거쳐 최종 처리됩니다. 젊을 때는 이 라인이 빠르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라인 곳곳이 느려지고 어떤 부분은 막히기도 합니다. 여기에 마카다미아처럼 고지방 식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라인이 정체됩니다. 위에서 오래 머물고 담즙 분비에 무리가 가고 결국 소화되지 못한 지방이 장에 남아 염증을 일으킵니다. 제가 인천에서 만났던 74세 김모 어르신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분은 심장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밤 마카다미아를 간식처럼 드셨습니다. 하지만 불과 3개월 만에 체중이 4kg 늘었고 중성지방 수치는 정상의 2배로 상승했으며 밤에 소변을 보는 횟수도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검사 결과 콩팥의 여과 능력은 이전보다 약 20% 감소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콩팥이 이미 과부하 상태라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지방이 소화기관에 오래 머무르면 장에 염증을 일으키기 쉽고 이 염증은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게 됩니다. 결국 이 염증 반응은 뇌에도 영향을 주어 머리가 무겁고 생각이 느려지는 느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한소화기학회 연구에 따르면 고지방 식품 섭취 후 장내 염증 수치는 24시간 내에 최대 2.5배까지 상승합니다. 그리고 이 염증이 가라앉는 데는 최소 48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마카다미아를 자주 드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변화를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이 더부룩함, 체중 증가, 야간뇨 악화, 아침에 머리가 개운하지 않음. 마카다미아는 젊은 몸에는 고급 간식일 수 있지만 60세 이후의 몸에는 너무 무거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우리 손주들에게 건강한 모습 보여드리려면 이런 고급 간식은 조금 참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모든 견과류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몸에 좋다는 말보다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콩팥을 힘들게 하는 5가지 견과류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해바라기씨. 옥살산이 신장 결석을 만듭니다. 둘째, 호박씨. 칼륨과 인산염이 콩팥을 과부하시킵니다. 셋째, 땅콩. 아플라톡신과 나트륨이 간과 콩팥을 동시에 힘들게 합니다. 넷째, 캐슈넛. 탄수화물이 혈당을 흔들고 콩팥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다섯째, 마카다미아. 과도한 지방이 소화기관과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이 5가지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떤 견과류를 먹어야 할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견과류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콩팥을 도와주고 머리를 더 맑게 하고 잠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좋은 견과류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제가 수년간 환자분들께 직접 권해드리며 변화를 확인했던 60세 이후에 더 잘 맞는 4가지 견과류를 차분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중 하나만 제대로 드셔도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콩팥을 돕는 좋은 견과류 4가지, 줄이는 것보다 제대로 고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무 견과류도 먹지 말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모든 견과류를 끊는 것이 아니라 60세 이후에 몸에 맞는 견과류를 조금 그리고 똑똑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4가지 견과류는 제가 실제 진료 현장에서 오랫동안 관찰했고 많은 어르신들에게서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한 견과류들입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콩팥을 살리는 좋은 견과류 첫 번째, 브라질 너트입니다. 하루 한 알이면 충분한 콩팥과 뇌의 보호막입니다. 만약 60세 이후에 단 하나의 견과류만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브라질 너트를 권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입니다. 셀레늄이 뭐냐고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매일 녹이 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산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마치 철이 공기 중에서 녹 쓰는 것처럼요. 셀레늄은 이 녹을 막아주는 방청제 역할을 합니다. 콩팥과 뇌세포가 녹쓰는 것을 막아줍니다. 셀레늄은 노년기에 특히 부족해지기 쉬운 성분으로 부족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짐, 쉽게 피로해짐, 머리가 맑지 않음, 면역력 저하.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의 약 35%가 셀레늄 섭취 부족 상태입니다. 그리고 셀레늄이 부족한 그룹은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1.8배 높았습니다. 브라질 너트 한 알에는 셀레늄이 약 70에서 90 마이크로그램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권장량의 100%를 넘는 양입니다. 그래서 한 알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2알, 3알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전주에서 만났던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은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안 된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셀레늄 수치가 매우 낮았고 저는 약 대신 매일 브라질 너트 한 알만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3주 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리가 훨씬 가볍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안개가 걷힌 것 같아요. 단, 브라질 너트는 하루에 꼭 한 알만 드셔야 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셀레늄을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콩팥을 살리는 좋은 견과류. 2번째, 호두입니다. 뇌를 닮은 모양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호두를 보면 뇌와 닮았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호두에는 뇌세포막을 부드럽게 유지해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돕는 영양소들이 풍부합니다. 뇌세포막을 뭐라고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세포 하나하나를 감싸고 있는 얇은 기름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막이 부드러워야 신호가 잘 전달됩니다. 마치 잘 기름칠한 경첩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처럼요. 나이가 들면 세포막이 딱딱해지면서 생각이 느려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호두는 이 과정을 부드럽게 완화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호두는 콩팥을 포함한 혈관의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호두를 주 5회 이상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20% 낮았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콩팥은 더 가볍게 일하고 뇌는 더 많은 산소를 공급받게 됩니다. 하루에 호두 반쪽 6, 7개면 충분합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 없습니다. 콩팥을 살리는 좋은 견과류 세 번째, 아몬드입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는 조용한 방패입니다. 아몬드는 혈당 변동이 잦은 분들께 특히 잘 맞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에 들어있는 섬유질과 좋은 지방은 식사 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 콩팥의 작은 혈관을 보호해 줍니다. 캐슈넛과 비교해 볼까요? 캐슈넛 100g에는 탄수화물이 30g 들어 있습니다. 아몬드는 22g입니다. 그런데 아몬드에는 섬유질이 12g이나 들어 있어서 실제로 혈당에 영향을 주는 양은 훨씬 적습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내리면 콩팥도 뇌도 함께 지칩니다. 그래서 야간요, 피로, 눈이 침침해지는 증상이 함께 나타나기 쉽습니다. 아몬드는 이런 변동을 완만하게 만들어 몸을 훨씬 편안하게 해줍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아몬드를 간식으로 섭취한 그룹은 식후 혈당 상승폭이 약 30% 낮았습니다. 아침이나 오후 간식으로 한 줌보다 적게 약 10알에서 15알 정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워지지 않은 생아몬드가 더 좋습니다. 콩팥을 살리는 좋은 견과류 네 번째, 피스타치오입니다. 깊은 잠을 여는 작은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견과류는 피스타치오입니다. 피스타치오에는 자연적인 멜라토닌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깊은 잠을 유도하고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멜라토닌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밤에 잠을 자면서 수리를 합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치우고 손상된 세포를 고치고 기억을 정리합니다. 멜라토닌은 이 수리 작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호르몬의 분비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게 됩니다. 국립수면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수면장애 유병률은 40%를 넘습니다. 10명 중 4명이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겁니다. 피스타치오는 수면제를 대신하지는 않지만 몸이 스스로 잠들 수 있는 환경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피스타치오 100g에는 멜라토닌이 약 660 마이크로그램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견과류보다 10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제가 치료했던 75세 어르신 한 분은 밤에 4번씩 깨던 분이었는데 잠자기 1시간 전 무염 피스타치오 15에서 20알을 권해드린 뒤 깨어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3주 후에는 2번 정도로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 견과류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브라질 너트. 하루 한 알로 셀레늄을 채우세요. 둘째, 호두. 하루 반쪽으로 뇌와 혈관을 지키세요. 셋째, 아몬드. 하루 10알에서 15알로 혈당을 안정시키세요. 넷째, 피스타치오. 잠자기 전 15알에서 20알로 깊은 잠을 유도하세요. 이 4가지 기억하시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견과류라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좋은 견과류를 먹더라도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먹으면 좋은 견과류도 나쁜 견과류가 됩니다. 좋은 견과류도 이렇게 먹으면 독이 됩니다. 종류보다 중요한 것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견과류를 줄이고 어떤 견과류를 선택하면 좋은지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견과류라도 먹는 방법이 잘못되면 콩팥을 다시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보는 실수 5가지를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수 첫 번째, 아침 식사를 견과류로 대신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견과류 한 줌과 커피로 식사를 대신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죠?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은 아침에 안정적인 에너지와 단백질을 필요로 합니다. 견과류만 먹으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머리가 빨리 피로해지며 오히려 오전 내내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견과류는 식사를 대체하는 음식이 아니라 식사를 보완하는 음식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아침에는 밥과 계란 또는 죽과 반찬을 드시고 견과류는 오전 10시 정도의 간식으로 드세요. 실수 두 번째, 소금에 볶은 견과류, 설탕을 입힌 견과류입니다. 조금 짠 게 더 맛있어서요. 이 한마디가 콩팥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소금, 설탕, 버터가 더해진 견과류는 나트륨과 당분이 권장량을 훨씬 넘기기 쉽습니다. 이 성분들은 몸의 수분을 붙잡아 다리와 발을 붓게 하고 혈압을 올리며 콩팥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무염 생견과류 또는 아주 약하게 볶은 견과류를 우선적으로 선택해 주세요. 마트에서 무염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찾으시면 됩니다. 실수 세 번째, 한 번에 많이, 무심코 계속 먹는 습관입니다. 견과류는 자꾸 고소해서 먹다 보면 양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콩팥은 먹은 양만큼 정직하게 일을 합니다. 한 봉지 정도는 괜찮겠지. 이 생각이 누적되면 콩팥은 매일 과로 상태가 됩니다. 하루 권장량을 미리 덜어놓고 드시는 습관이 가장 안전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드시면 될까요? 브라질 너트 1알, 호두 6, 7개, 아몬드 10에서 15알, 피스타치오 15에서 20알. 이 정도가 하루 적정량입니다. 종이컵으로 3분의 1컵 정도입니다. 실수 네 번째, 오래 보관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 속 기름은 빛과 온도에 매우 약합니다. 오래 보관하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기름이 산화되어 몸속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염증은 콩팥과 뇌를 함께 지치게 만듭니다. 견과류는 개봉 후 30일 이내에 드시고 가능하다면 냉장 보관이 가장 좋습니다. 김치 냉장고의 김치칸처럼 온도 변화가 적은 곳이 좋습니다. 실수 다섯 번째,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신장 기능 저하, 당뇨병 또는 당뇨 전 단계, 지속적인 야간뇨, 다리 부종, 이런 상태를 겪고 계시다면 모든 견과류가 여러분에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기적인 검사와 의사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년에 한 번은 콩팥 기능 검사를 받아보세요. 간단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견과류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먹으면 약보다 더 부드럽게 몸을 돕는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견과류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5가지 실수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아침 식사를 견과류로 대신하지 마세요. 둘째, 소금이나 설탕이 들어간 견과류를 피하세요. 셋째, 하루 권장량을 미리 덜어놓고 드세요. 넷째, 개봉 후 30일 이내에 드시고 냉장 보관하세요. 다섯째, 콩팥에 문제가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5가지 기억하시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꽤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견과류가 콩팥을 힘들게 하는지, 어떤 견과류가 오히려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몸이 가벼워지는지까지. 60세 이후 견과류에 대해 기억하실 것을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야 할 견과류 5가지입니다. 첫째, 해바라기 씨. 옥살산이 신장 결석을 만듭니다. 둘째, 호박씨. 칼륨과 인산염이 콩팥을 과부하시킵니다. 셋째, 땅콩. 아플라톡신과 나트륨이 간과 콩팥을 힘들게 합니다. 넷째, 캐슈넛. 높은 탄수화물이 혈당을 흔듭니다. 다섯째, 마카다미아. 과도한 지방이 소화기관에 부담을 줍니다. 선택해야 할 견과류 4가지입니다. 첫째, 브라질 너트 하루 1알. 셀레늄으로 뇌와 콩팥을 보호합니다. 둘째, 호두 하루 반쪽. 뇌 세포막을 부드럽게 유지합니다. 셋째, 아몬드 하루 10알에서 15알.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넷째, 피스타치오 취침전 15알에서 20알. 깊은 잠을 돕습니다. 올바른 섭취법 5가지입니다. 첫째, 식사 대신이 아니라 보완으로. 둘째, 무염 생견 과류 선택. 셋째, 하루 권장량 미리 덜어놓기. 넷째, 개봉 후 30일 내 섭취, 냉장 보관. 다섯째, 콩팥 이상 시의사 상담.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콩팥이 편해지면 몸은 이렇게 변합니다. 많은 환자분들께서 몇 주 안에 이런 변화를 말씀해 주십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머리가 덜 무겁고, 다리가 덜 붓고, 기억력이 조금 더 또렷해졌다고.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몸이 원래 해야 할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을 뿐입니다. 콩팥이라는 정수기 필터가 깨끗해지니까 온몸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들어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무겁고 더 흐릿해지는 삶이 아니라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또렷한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아주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 간식만 바꾸셔도 충분합니다. 해바라기 씨 대신 호두 반쪽, 땅콩 대신 아몬드 10알,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손주들과 더 오래 뛰어놀려면 지금 이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요. 우리 부모님, 친척 어르신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해바라기 씨를 줄이겠습니다. 견과류를 조금만 먹겠습니다. 콩팥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이 글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는 작은 약속입니다. 저는 비뇨기 신장 전문의 이한늘 박사입니다. 앞으로도 약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콩팥과 뇌를 지키는 방법을 계속해서 차분히 나누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